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이제 이번 주, 이제 다음 주까지 가면 이제 11월 달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또 강의 잘 들어주셨는데, 지금 이후부터는 시간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대 업무로 바쁘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상 이제 강의가 또 계속적으로 누락이 되면 이제 12월 11일까지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여태까지 잘 들으셨지만 끝까지 잘 들으셔서 영광의 학사학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군수관리론 제 5장 군수기획관리에서 제 2절이 계속된데 이번에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은 무엇이냐면 자, 일정 기간 즉 1회계년도 이제 회계년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연도잖아요. 그 연도에 어떤 그런 국가의 어떤 수입 지출에 관한 이 예정적인 계획으로서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이 의사결정 과정이고, 그 다음에 조직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을 효과적이고 그 다음에 능률적으로 여기에는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 자금을 조달하고 사용에 관한 어떤 그런 것을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정치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기능은 뭐냐면 자, 예산은 이익 집단 간의 어떤 합의의 산물로서 여기는 정치적 문서이고 그 다음에 이 성립 과정은 정치적 어떤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제적 기능인데 이 경제적 기능은 자, 예산은 민간의 경제 활동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거나 그리고 어려운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그 다음에 국민 생활의 어떤 기반을 형성하는데 그런 어떤 예산의 기능이 있다. 그래서 뭐 외교라든지 뭐 국방, 치안, 교육, 보건, 환경 이런 사회 간접 자본, 그 다음에 첨단 기술 등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누진세제, 그 다음에 조세 감면 등 어떤 조세 체계 개선과 그 다음에 사회 보장 지출의 증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제 세입 세출을 변화시켜서 이 경기 변동을 제어하는 장치, 즉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함으로써 경제 안정이라든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예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조직이 수립된 이 정책의 범위 내에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이 업무 수행을 하도록 통제하는 이 통제적 기능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제 가정 속에서도 그렇지만 이 예산을 1년 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월별로 우리가 이제 급여할 테니까 월별로 예산을 수립하고 뭐 그렇게 이제 정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런 어떤 이제 주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사용 계획서라든지 요즘은 뭐 주부들도 이제 일을 하니까 뭐 각자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이런 어떤 예산을 계획을 세우고 뭐 주택 정책을 산다든지 주택을 산다든지 이럴 경우는 어떻게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또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또 어떤 면에서 은행에 또 어떤 도움을 받을까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가 예산은 무조건 한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응? 저기 무한정인 게 아니잖아요. 이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쓰려고 하면 이 통제적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통제적 기능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도 사태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났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정부 활동을 이 국민에게 알리는 어떤 그런 이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예산의 기능은 이런 어떤 세 가지 우리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원칙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이제 회계연도의 어떤 독립적인 어떤 우리가 원칙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그 회계연도 원칙을 우리가 이제 어떤 독립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어떤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의 어떤 세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용 불가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계속비라든지 예산의 2월 사용, 그 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등 이 예외 규정을 우리가 이제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회계연도에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둘째는 예산의 어떤 총계주의 원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는 일체의 어떤 수입을 세입으로, 그 다음에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해서 그 금액을 어떤 면에서는 예산의 어떤 계상하는 원칙. 그래서 여기에는 각종 기금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예산 통일의 원칙입니다. 이 예산 통일의 원칙은 모든 세입은 이제 통합해서 계리라든지 특정 세입이 어떤 특정 세출로만 충당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각종 어떤 특별 회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 세출로만 충당하지 못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이 있고요. 넷째는 예산 결산 일치 원칙. 그래서 예산 결산 일치 원칙은 자, 세입과 세출은 예산과 결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결산의 원칙에서는 예산 결산의 일치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수입하고 우리가 뭐 이제 지출이죠. 세입하고 이제 뭐 지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의 뭐 제로 상태라든지 이런 상태가 이제 나고 마이너스면 또 추경을 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그렇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자, 예산 어떤 그런 구체성의 원칙.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집행 또는 사후 감사 과정에서 이 애매한 사항이 없도록 구체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 구체성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신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신축성의 원칙으로는 이 예산은 사전에 수립된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건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예산이 어떤 면에서는 이용이라든지 전용제도,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신축성의 원칙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전 재정의 원칙입니다. 이 건전 재정의 원칙은 자, 국가의 세출은 어떤 조세라든지 그 다음에 차입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재원의 충당, 이 재원으로 어떤 충당해야 한다는 이런 어떤 재정 건정성의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요즘 보면 국회라든지 또 선거철에 와서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하니 뭐 이렇게 하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지만 예산은 하여튼간에 국가의 어떤 세출은 조세든 이 차입이 아닌 충당한 우리 예산으로만 충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산의 어떤 수행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류를 해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일반 회계연도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회계 예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일반 회계 예산이다. 그래서 일반 회계 예산은 자, 국민의 어떤 조세 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겁니다. 이 주재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어떤 정부의 재정의 근간이 되는 예산. 그래서 정보 조직에 운영한다든지 운영하고 유지한다든지 국방이라든지 치안 이런 어떤 국가적 어떤 기본적인 이 기능과 그 다음에 경제 및 사회 개발을 통한 어떤 재정 활동을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그래서 일반 회계연도는 이런 어떤 것은 운영, 국방, 치안, 국가적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능,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꼭 이 재정 활동에 필요한 부분에 우리가 이제 일반 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 회계 예산은 자, 예산 단일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는 예외로서 일반 회계와 구별되는 이제 예산이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도 보면 일반 회계 예산과 달리 이거는 꼭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특정한 목적 사업을 운영할 때 그 특정한 사업이란 건 뭐냐 하면 뭐 철도라든지 어떤 통신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어떤 기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철도, 통신, 그다음에 어떤 기업의 특별회계, 그다음에 군인연금, 그다음에 산재보험 특별회계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이제 특별회계 예산에서 이것들이 이제 국가의 정부 지출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산재보험 특별회계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의 어떤 분류를 보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다. 일반 회계 예산과 특별 회계 예산으로 우리가 이제 나눠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에는 이제 뭐가 또 있느냐면 재정 투융자, 그다음에 특별 회계와 같이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또 특별회계 예산은 뭐 국립의료원이라든지 국립대학 어떤 부속병원 특별회계, 그다음에 국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한 세입으로 그다음에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정부 및 국방 예산 편성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중앙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은 자,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하고 결산 및 회계 감사, 이런 어떤 그런 4단계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정부가 추구하는 어떠한 목표와 정책, 그리고 사업을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이 계획 과정을 세부적으로 하는 어떤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조정 확정해서 기관과 기관,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이에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세입과 세출 규모와 어떤 정책을 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 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편성은 이제 기획재정부, 이제 우리가 기재부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장관이 중앙부처의 예산안을 편성, 어떤 예산안 편성 지침과 예산 한도액을 이제 시달하게 되죠. 각 기관에 이제. 그러면 자, 중앙부처가 그들의 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확정하고 예산을 이제 요구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기재부가 이제 부처였던 예산 요구를 여기는 사정하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을 작성하는 단계. 그 다음에 행정부가 이제는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제는 확정되면 어떻게 제출합니까? 이제 국회에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자, 예산 심의는 대통령의 어떤 시정연설, 그 다음에 국정감사, 그 다음에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이라고 하죠. 이런 어떤 종합심사라든지 이제 본회의 의결순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제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거의 예산 조정이 거의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끝나가는 이러한 이제 측면이 있는데 이런 측면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예산 편성 과정은. 그다음에 또 자, 예산의 이제 집행은 이제 국가의 어떤 세금을 거두어들이고 이 각종 사업에 돈을 쓰는 이러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어떤 모든 행위를 우리가 예산의 어떤 집행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결산 및 회계 감사는 여기에서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예산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여기 쓰여야 되는지 이 여부를 어떤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무 수행의 적법성, 그다음에 내부 통제의 적격성, 불합리한 관리 어떤 존재 여부, 사회 효과성, 이런 어떤 것들을 확인하는 행위가 이제는 예산의 어떤 결산의 특별 감사, 회계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감사원의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루어가는 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국방 예산 편성 절차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앙간서에서 이런 어떤 예산 편성 절차를 우리가 편성 과정을 살펴봤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국방 예산 편성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보면 자, 국방 기본 정책서, 그다음에 국방 중기 계획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전년도 12월까지의 어떤 그런 국방 예산 편성 지침이 하달되면 이 각군 및 이 관련 부서에서 투자 사업 및 예산 및 경상 운영비 사업 요구서 이거를 이제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국방부 예산관실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종합해서 검토하죠. 그리고 이제 기획예산처에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예산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심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이제 국회 통과 후 당해년도 이제 12월에 국방예산서가 이제 어떤 말에서는 성립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육군의 이제 이런 국방부 이제 끝나면 이제 육군의 예산 편성 이제 요구서 작성 절차입니다. 자, 육군 중기 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해서 이제 연도별로 육군 예산 편성 지침이 이제 전년도 12월 말에 하달되면 각군 사령부를 비롯해서 이제 전력 단위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1월 30일까지 이 예산 요구서를 이제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획관리참모부 예산처에서 예산 편성과에서 이를 어떻게 됩니까? 종합해서 육군본부 해당 참모부로 이제 검토 의뢰하고 3월 10일까지는 이제 육군 예산 요구서안을 이제 완성해서 여기는 뭐 심의 및 정책 심의 회의를 통쳐서 참모총장의 결정 후 이제 3월 말까지 육군의 어떤 예산 요구서가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집행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와 육군의 어떤 그런 예산 편성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제 집행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면 자, 집행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집행은 자, 예산 편성이 완료된 이 사업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자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제반의 어떤 이런 조치를 시행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집행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집행의 역할은 예산 편성의 어떤 효율적 사용, 그리고 계획된 사업 목표에 여기는 달성에 기여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의 어떤 이용이나 전용 이것을 억제하고 이월액 발생을 어떤 면에서는 최소화하는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행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월액의 발생을 이제 최소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지만 연말 되면 보드 블록을 뜯어서 고친다든지 뭐 갑자기 뜯어서 공사를 하든지 이게 예산에 이월이 안 되니까 막 다 써버려야 되니까 뭐 이런 현상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는 예월에 적정한 예산은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발생을 이제 최소화하지만 그런 예산들이 연말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막 사용이 되는 예산의 어떤 무분별한 어떤 그런 예산 사용을 해서 국가 예산이 남용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이월은 최소화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투자 사업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집행 분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사업의 집행 분류는 자, 투자 사업을 어떤 집행 분류 기준에 의해서 이 분류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이런 어떤 사업 A 사업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면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사람은 어떤 뭐냐면 자, 국방부의 어떤 국방부의 집행 승인 후 이 집행이 가능한 어떤 그런 여기에는 사업이 있다 그랬죠. 그런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당해년도 뭐 신규 집행 사업 중 총 사업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100억 이상 여기에는 어떤 사업, 그 다음에 자, 주요 공통 전력 사업이라든지 뭐 국외 통상, 그 다음에 소유군과 국방부 간의 어떤 협조 조정 지원이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사업, 뭐 체계 개발 사업, 주요 핵심 개발 사업, 뭐 민군 겸용 기술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시설 확충, 탄약고 건설, 뭐 시설 사업 총 예산이 여기 나타낸 총 예산은 100억 이상을 사업,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사업 중에서 이제는 체계 개발 사업이라든지 주요 핵심 기술 사업이라든지 민군 겸용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사업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그 예산에는 100억 원 이상이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집행하는 것은 이제 국방부 통제하는 기업이고, 자, 각군이라든지 기관 위임 사업 이제 B 사업이라 그러죠. 자, 각군이나 기관에 위임하는 각군 총장이라든지 기관장이 어떤 집행 승인을 집행하는 사업 이런 것들은 이제 뭐가 있느냐면 당해년도 신규 사업 중 이 국방부 통제 사업 이외에 이제 전략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전략화 사업, 이제 국방부에서 통제하는 이외의 전략화 사업, 그 다음에 단연차 반복 계속 사업, 그 다음에 공통 전략 사업 중에서 뭐 각군이라든지 뭐 기관 단독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 그 다음에 연구 개발 사업 중에서 이제 국방부 통제 여기에서는 아까 A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이외의 연구 개발 사업,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단 시설 사업, 그 다음에 기지 건설, 그 다음에 정비 시설 확충, 탄약고 건설, 그 다음에 시설 사업비 총 사업비가 여기에서는 위임한 사업은 30억 이상이나,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뭐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100억 이하, 100억 미만 사업이죠. 미만 사업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B 사업에서 각군이 위임한 사업이 되게 이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 일반 사업 C 사업이라고 하죠. 자, 국방 예산의 어떤 명세서와 그 다음에 조달계획서에 의해서 이제 별도로 집행 승인 절차에서 집행 가능한 사업. 여기는 뭐냐 하면 자, 편제 장비에 어떤 보충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 교체 사업, 그 다음에 수리 부속 획득 및 매년 반복 사업을 여기에서는 일반 사업에서 이뤄가고요. 자, 연구 개발을 위한 이제 국가연 개발 사업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물자 획득, 그 다음에 국방부 통제 사업, 즉 A 사업이잖아. 여기에서는 각군의 어떤 그 기관 위임 사업 B 사업 이외, 그러니까 A와 B를 제외한 C 사업,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 집행 승인 사업 분류입니다. 그래서 집행 승인권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투자 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 대통령제가 집행 승인 사업입니다. 여기는 자, 사업 승인당 여기 1,000억 원 미만에 해당되는 사업,
여기에서는 집행 승인 사업의 분류를 우리가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대통령 이제는 재가 집행 승인 사업이다. 그래서 1,000억 원 미만의 해당 사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여기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여기에서는 국가 정책 및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그 다음에 어떤 고도의 정밀 무기, 그 다음에 정보 체계 개발 사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핵심 전략 확보 사업, 뭐 고도 전략 무기라든지, 그 다음에 협상 전략 사업, 보안 유지, 뭐 국익이라든지 우선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뤄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사단, 그 다음에 전단 비행단급 이상의 어떤 주요 부대를 창설한다든지 증 개편하는 사업, 그 다음에 정부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업과 기타 대통령의 재가를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대통령 재가 집행 후 이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장관 결제 집행 후 사용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사업 승인은 여기 단위당 500억 이상, 그 다음에 1,000억 원 미만 사업,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전 배치 운영 중인, 그 다음에 재래식 통상 무기 정보 체계를 확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승인된 사업의 후속 사업, 이제 계속 사업이 되겠죠. 그런 사업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단이라든지, 뭐 전대급, 뭐 중간제대 창설이라든지 증개편 사업, 그 다음에 타 부처에서 이제는 대통령 재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자, 획득실장 결제 집행, 획득실장 결제 집행 승인 사업. 그래서 사업 승인 단위다. 이건 500억 미만 이 사업과 대통령 재가 및 장관의 어떤 결제 승인 집행 승인이 된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대통령은 1,000억 원, 그 다음에 장관은 500, 그 다음에 이제 획득실장은 이제 500억 이하에 대한 있는 미만에 대한 것들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분류를 통해서, 그래서 뭐 사업이라는 게 모든 예산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제 라인을 이렇게 통해서, 그런 업무 지침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재가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예산 배정입니다. 예산 배정.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산 배정의 어떤 목적을 보면, 자, 재정 운영의 어떤 예측성, 그 다음에 소요 자금의 어떤 적시적인 공급과 배정 시기를 조정을 해서 이 경기를 조정하고, 그 다음에 중앙건설의 장에게 여기는 집행할 예산 과목 및 금액을 명백히 통보해서 예산 집행 권한을 이제는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배정된 이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이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의 어떤 그런 집행의 근원 또는 우리가 첫 단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제 배정 절차를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예산 배정 절차는, 자, 예산 성립이 즉시되면, 자,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배정 요구서를 작성해서 기획재정부로 이제 제출을 하죠. 이때 어떤 것을 제출하냐면 사업 운영 계획, 그다음에 세입 추출 경비, 그다음에 계속비,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그런 어떤 그 국방부의 어떤 배정 요구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자,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예산 배정 계획, 즉 사업별 분기별로 이렇게 이제 예산 배정을 우리가 한 것을 가지고 월별 자금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회의에 보고해서 이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서 이제 이 배정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정된 예산 배정 계획서를 어떤 기획재정부에서 이제는 재경부와 감사원, 그다음에 국방부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각군 및 기관별로 이 예산 배정 계획을 각군 및 해당 기관에 이제 통보를 함으로써 이제는 재배정이 이루어져서 각군 및 기관별로 예산 집행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예산 배정은, 자,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서는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자금 배정은 뭐 재경부, 그다음에 이제 재배정 및 자금 배분은 이제 국방부에서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 및 자금 집행 확인은 이제 각군이나 부대에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이 예산의 어떤 그런
배정의 어떤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분류 과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제 예산 배정의 이제 분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이제 정기 배정입니다. 정기 배정. 자, 분기별 연간 배정 계획에 의해서 이제 매 분기 개시 전월 15일에 이제 정기적으로 배정하는 예산을 우리가 이제 정기 배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앙간서정 요구에 의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잖아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정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외국의 어떤 그런 지급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통신, 불편 지역의 어떤 지급 경비, 그 다음에 경제정책상 필요시,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이제 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획예산처, 뭐 기획재정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정부가 바뀌면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 예산 부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자꾸 변경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헷갈릴 수는 있으니까 그건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기 배정입니다. 조기 배정. 자, 경제 성장상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연간 배정 계획을 이제 1, 4분기라든지 2, 4분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 그래서 이제 조기 배정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좀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IMF 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코비드 이제 우리가 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19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정책 그 예산을 어떤 그런 전반기에 집중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평상시에 월별 어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는 가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이제 집중 배정해서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편의를 도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의 이제 예산도 조기 배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단겨 배정입니다. 단겨 배정. 그다음에 여기는 자, 사업의 실제 집행 과정에서 계획의 어떤 변동이 있거나 그다음에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당초의 연간 배정 계획보다 지출 원인 행위를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여기는 예산을 배정하는 앞당겨서 배정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배정. 자, 수시 배정은 자, 예상 편성 시 사업 계획이 미확정이거나 또는 사업 시행의 어떤 점검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그다음에 정기 배정에 관계없이 이제 수시 배정 요구를 받아서 해당 사업의 어떤 추진 사항이라든지 문제점 등을 분석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다. 그다음에 이제 감액 배정입니다. 자, 여기에는 일단 배정된 예산에 대해서 사업 계획의 어떤 변동, 그다음에 차질이나 이 재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 배정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감액 배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세출 예산 배정의 재배정 개통 이런 것들 한번 개통을 보면, 자, 첫 번째는 어디서 하느냐면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여기서 이제 이뤄가죠. 여기서 뭐 합니까? 예산 배정을 하죠. 예산 배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산 재배정을 하죠. 여기는 이제 국방부에서는 각 군의 재무관, 뭐 여기 조금씩 틀릴 수는 있겠지만 재무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어디로 전력 단위 부대 재무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집행부대 재무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세출 예산의 배정을 이제 재배정 어떤 개통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전력 단위 이제는 어떤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게 또 어디냐면은 지출관, 그다음에 재무관 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예산 재배정에서는 보면 각 군에서 이제 재배가는 이제 예산 재배정에서는 여기는 뭐 조달 예산이라든지 여기는 조달 분배에서 이뤄가고, 그 다음에 급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중앙경리단에서 하죠. 중앙경리단. 그렇게 해서 이렇게 통보가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예산에 대한 예산 재배정 통보하고, 그 다음에 급여 예산에 대한 재배정을 하는 거죠. 재배정을 한다. 여기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수권자 받을 사람이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수권자 받을 사람, 이렇게 이제 예산에 대한 어떤 세입 세출 재배정의 개통이 이제 여기서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예산 집행입니다. 예산 집행. 자,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이 수입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이제는 재정 활동, 이것을 이제 예산 집행의 어떤 목표 및 수단으로서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되고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이 수입을 조달하고 그다음에 공공 경비를 지출하는 어떤 재정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 세출 예산을 집행할 때 원칙적으로 표시되는 어떤 목적과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입 예산의 어떤 집행에 있어서도 이 법률에 정해진 세율 및 징수 방식을 엄격히 준수된다. 이 법률에 정해진 이 세율이라든지 징수 방식을 엄격히 여기에서는 준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예산의 사용에 대한 어떤 것들에 대한 또 엄책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산이 국회에서 이제 성립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 운영 계획이라든지 이에 의한 어떤 세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출 예산, 그다음에 계속비, 그다음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이런 것들을 포함한 예정 배정 계획서를 이제 누구한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제 제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배정 요구서와 이제 월별 자금 계획에 의해서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작성하고 이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이제 어떤 승인의 건의를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매 분기별 어떤 이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배정된 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 초에 매 분기별로 어떻게 됩니까? 이 배정액을 명시해서 연간 예산을 일괄 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 배정 후 각 부처는 어떻게 돼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라든지 어떤 지출 원인 행위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지출 원인 행위 이런 것들을 한 후에 사업 어떤 시행 진도에 따라서 이제는 기성 확인을 받은 후에 그다음에 재정경제부의 어떤 이제 국고로부터 이제 이 자금 배정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이제 국고를 지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지출 행위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고의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있다죠. 그래서 국고 수표의 발행과 그다음에 정부 개정 상관의 어떤 국고 대체를 위해서 수표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출의 최종 단계인 현금의 지급은 한국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국고 수표의 어떤 제시를 받았을 때 그 수표 발행일로부터 어떻게 1년 미만일 경우에만 이제는 지급하게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산의 어떤 이제 이런 예산의 어떤 그런 집행 절차를 이렇게 이제 보면 예산의 집행 절차는 분기별 배정 계획을 이제 12월에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재경부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의 어떤 집행 지침을 통보받습니다. 2월 달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경비별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분기별 예산 배정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정기, 수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배정 계획에 의한 어떤 자동 배정과 사업 계획 확정 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 원인의 행위는 공사 발주 계약이라든지 15일 전에 15일 전 수시하게 돼 있죠. 사업 주체하게 돼 있고 지출은 연중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집행 결과 보고는 매 2길 15일. 여기서는 각 군과 기관은 국방부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 집행 절차가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의 이제 결산입니다. 이런 예산의 결산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예산의 결산은 첫째는 당회 회계연도의 어떤 정부 세입과 이 세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산에 의한 정부의 어떤 지출 행위를 사후에 심의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 어떤 심의 의결, 이 지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해제하는 것으로서 이제 법적 제한이기라보다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정치적 책임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직병의 적법성에 대한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산의 결산은 예산과 달리 정부 활동을 규제하는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명백한 법적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결산이 정당한 경우에 어떤 정부의 책임을 해제시킨다는 의미를 갖게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지출 소유가 예산에 의해서 이제는 어떤 국회의 사전 감독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산에 의해서 국회로부터 사후 감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감사를 이제 감사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행정감사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받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산을 위한 세부 절차는 여러 가지 어떤 예산 집행이 끝난 후 각 이 중앙간서의 장은 어떻게 됩니까? 매 회계년도에 어떤 그런 자기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라든지 계속비 결산 보고서, 그다음에 국가 채무에 관한 이 계산서를 작성해서 다음 연도 이제 2월까지 이제 어떤 그런 기획예산서 장관에게 제출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지침 통보가 이제 12월 말이라 그랬잖아요. 기획재정부는 이제 국방부, 각 군에 이제 통보를 하고, 결산 보고서 접수는 다음 연도 이제 1월 말에 해서 각 군에서 이제 국방부로 제출하고, 결산 보고서 제출은 다음 연도 이제 2월까지 이 국방부에서 이제 기획재정부로 제출하고요. 여기다 이제 받아서 이제 이거를 제출하는 거죠. 자, 감사원 결사 보고는 6, 8월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재정부, 감사원, 재정부에 이제 통보를 하게 되죠. 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은 8월 달에 이제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결산 보고서 국회 제출은 이제 9월 2일 날이고, 회계연도 12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어떤 결산 절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예산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자, 예산 결산의 우리가 이제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 결산의 종류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월 결산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급여 결산이라든지 급식비 결산, 국내 여비 및 사업비 이런 것들은 이제 결산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기 결산은, 자, 매 분기 말일 기준으로 해서 일개 분기별 이 각급 부대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참모직위 이 특정 업무비, 그다음에 장군 참문 활동비 이런 어떤 기타 사업에 대한 어떤 결산을 하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중간 결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각 재무관은 부대 단위에서 이제 결산을 실시하고, 이제 연말 결산에 대비한 이제 예비 결산이죠,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연말 결산으로서는 회계년도에 이제 수령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이제 총결산이잖아요. 이 총결산. 그래서 이런 이제 총결산석으로 이제 이렇게 예산의 결산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월결산, 분기결산, 중간결산, 연말결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자, 결산관계 서류는 어떤 것이냐? 결산관계 서류는 여기에서는 세입세출, 즉 일반이나 특별회계, 아까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 맞죠? 이제 결산보고서라든지 국가채무계획서, 예비비 사용 명세서, 그다음에 계속비 결산보고서, 기업특별결산서, 기금결산서, 국고채권 현재액 계산서, 국유재산 증감 현재액 총보고서, 그다음에 물품 증감이나 현재액 총보고서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이제 회계감사라는 어떤 그런 수입 및 지출의 사무에 관한 이런 장부와 기타 기록의 어떤 비판적 검증을 여기에서는 이제 통해서 이제 회계결산, 회계의 어떤 그런 감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제 예산 2월입니다. 이 예산 2월은, 자, 1회기 예산연도 예산의 어떤 그런 연도의 예산을 다음 연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로 2월화에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의 2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의 2월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 연도 내에서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정되는 이 경비, 그래서 그 경비에 대해서는 미리 어떻게 돼요? 국회의 승인을 얻은 명시 2월, 그다음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이 사고 2월, 그다음에 그 연도 중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종료시까지 2월에 사용하는 계속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2월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2월에는 첫 번째는 2월의 어떤 그런 종류에는 명시 2월과 사고 2월, 계속비 2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명시 2월은, 자,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필요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예산 편성 시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의결을 득한 후 2월 사용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명시 2월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는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는 예산 편성 시 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2월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사고 2월입니다. 자, 사고 2월은, 자, 세출 예산 중에서 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에 지출 원인을 하지를 않으면 그 부대의 경비의 금액을 포함해서 입찰 공고로부터 계약 체결일이 장시간 소요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2월화에 사용하는 것,
이제 사고 2월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비는 자 2월 계속비는 자 연도별 소관 경비의 어떤 금액 중에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이 금액을 이제 당해 계속비 사후 완성 연도까지 이제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비는 5년 초과 시에는 어떻게 돼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국회 동의. 계속해서 5월이 됐고 5년 초과된 거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이제는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분석 평가입니다. 자, 분석 평가는 뭐냐면 자, 분석 평가란 이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사업 목표의 어떤 달성에 관한 어떤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라든지 효율적 사용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이러한 어떤 거를 이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뭐래요? 의사결정을 여기는 보좌하는 이 기획관리 여기는 제도의 한 기능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석 평가 체제는 최초 기획 단계로부터 집행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서 이제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의 어떤 집행 승인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이제 사전 분석, 그다음에 여기는 사후 분석,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지만 심사 편성, 요 이제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석을 보면 자 기획, 계획, 예산 단계 및 집행 승인 전에 이제 실시하는 분석이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소요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각종 계획의 합리성, 집행의 효율성 및 경제성 이런 것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획 단계로부터 집행 직전까지 실시하는 분석을 우리가 사전 분석이라고 하고 있고요. 사후 분석은 자 집행 승인 이후 그래서 이제 집행 승인 이후 집행 중인 사업과 집행 완료 사업에 대한 어떤 집행 단계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초도 생산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전력화 평가, 그다음에 야전 운영 및 도태전까지 어떤 전력 운영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사후 분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평가는 자, 정부라든지 부총리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정부 부처의 일원으로서 실시하는 이제 행위를 우리가 심사 평가다라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분석 평가 기능에는 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분석 기능에는 자, 사업의 어떤 소유 제기라든지 계획 수립, 그다음에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승인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이 타당한가,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 타당한지, 효율적이고 합리적 정치의 부합성 이런 것들을 어떤 분석 평가에서 사업 단계별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기는 지원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사전 분석 기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 분석 기능은 자, 예산의 어떤 집행 승인, 이제 이후에, 승인이 된 이후에 이르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도 생산 배치라든지 야전 운영까지 어떤 과정에서 이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 합리성, 이런 것들을 분석 평가해서 이제 당해 사업을 어떤 면에서는 점검 보완하거나, 그 다음에 차기 사업에 반영해서 이 사업 분석은 뭐냐면, 자,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집행 단계 분석, 그 다음에 합참에서 실시하는 전력 운영 분석, 그 다음에 각군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력화 평가 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집행 단계 분석은 자, 집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수시로 사업 추진상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최초 계획 대비 목표 달성 여부, 효율성 및 능률성 이런 것들을 분석 평가하는 기능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력화 평가에는 자, 초도 생산 배치 후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최초 운영 능력 확인 시 또는 후속 양산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전력 요소에 대한 어떤 결합을 적기에 발견하고 그다음에 어떤 최적의 시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제 차기 계획 및 타 사업에 이제 반영해서 사업 추진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이제는 전력화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운영 분석입니다. 자, 전력화되었거나 야전 운영 중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해서 성능 개량이라든지 유사 사업에 이제 반영함으로써 현존 전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전력 운영 분석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사 평가의 기능. 그래서 주요 업무에 대한 이 추진 사항과 집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역할을 이제 심사 평가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분석 평가 방법을 한번 양적 평가와 우리가 이제 질적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양적 평가, 양적 분석과 이제 질적 분석입니다. 그러면 양적 분석은 이제 개수화된 지표를 사용해서 실적이라든지 성과를 분석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 처리하는 것, 이게 양적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기준은 뭐 정확성이라든지 효과성, 능률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정확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적 분석은 사업 시책의 어떤 시행과 관련이 있는 제 활동을 다양하게 검토한다. 그래서 제반 규범이라든지 어떤 기준과를 비교를 해서 이런 어떤 균형성이라든지 한목적성, 정책 부합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나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정책의 평가는, 여기에서 보면 이 정책의 평가, 효과성, 능률성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책의 어떤 그런 정확성의 평가는 자,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실시한 내용이라든지 계획 일정, 그 다음에 어떤 진척된 일정, 그 다음에 계획된 자원 대 투입된 자원, 그 다음에 계획 대상 집단 내 어떤 집단 대상 집단의 어떤 비교 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걸 보는 거고요. 이 효과성은 자, 보람 있는 어떤 결과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당초 의도했던 목표의 달성 여부를 분석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 시, 그 다음에 목표 설정, 그 다음에 기대 효과를 고려해서 이를 계량화해야 하고, 그 다음에 목표에 상응하는 어떤 효과성, 이것들이 표출된 어떤 그 척도를 우리가 설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냐면 이 사업 목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척도, 이것은 교육훈련은 전투력 측정 결과, 정신교육은 어떤 면에서는 정신전력 수준, 그 다음에 정비운영은 그 장비 가동률, 급양관리는 영양 섭취률, 그 다음에 군기학립은 군무 이탈 각종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척도를 우리가 이제 측정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어떤 그런 활동에서 이루어가주는 거고요. 능률성이라는 것은 이 정확성과 이 효과성,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달성함에 있어서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달성되었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할당된 국방 자원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이제 여기서 그 여부에 대한 어떤 분석 평가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투입된 비용에 대한 산출된 효과로 평가되고, 그 다음에 필요 요건으로 비용 편익은 화폐 가치로 환산되고, 그 다음에 효과성 척도 이 산정은 계량화된 방법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 세 가지 정확성, 효과성, 이런 능률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에는 이제 이런 분석 평가 수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분석 평가 업무 수행 원칙에는 적시성, 종합성, 합리성, 분석의 효과성, 이런 어떤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시성입니다. 국방기획관리의 어떤 단계별 업무 체계에서 적시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분석평가 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이거를 적시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합성은 자, 유사라든지 연간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 그 다음에 중복성을 검토하고 이전 단계에서 정해진 어떤 분석 자료 및 결과의 적극적 활용, 그 다음에 관련 기관이나 부서의 어떤 검토 의견, 이것들을 청취하고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접근 방법에 의한 이 분석 평가 방법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종합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합리성입니다. 자, 과학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런 그 체계적 분석 기법, 요거를 적용을 해서 전문적 요원에 의한 어떤 분석, 그 다음에 국내외 객관적인 어떤 자료의 충분한 활용, 그리고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어떤 분석 평가 수행,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어떤 대안을 발굴해서 초점을 이루어져 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자, 분석의 효과성입니다. 자, 보편 타당한 논리로 이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이 가정 사항을 최소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 제시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 결정 권자가 필요로 하는 어떤 정보를 충분히 담고, 여기에서는 어떤 면은 분석 결과 활용성이 보장되는 이 효과적인 어떤 그런 분석 활동이 이제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비용 평가, 비용 분석 평가입니다. 자, 비용이란 뭐냐면, 자, 경영 활동에서 이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소비한 어떤 경제 가치, 즉 회계, 이거를 말하는데, 그 다음에 이 손실은
우발적 사정, 그 다음에 화재라든지 도난 이런 것들의 어떤 가치 상실을 여기에서는 이제 의미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명주기 비용은 여기에는 하나의 어떤 체계를 획득해서 도태시까지 소용되는 비용,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명주기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우리가 통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생산이라든지 운영 시 투입되는 자본, 그 다음에 시간, 노력 이런 금액을 환산한 총액을 우리는 수명주기 비용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통상 비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가격은 여기에서는 수요 및 공급 조건으로 형성된 제품의 어떤 교환 가치, 이 시장 값으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실발생 비용 수준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하여 이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점이라든지 독과점 이런 것들이 불완전 경쟁하에서 이제 실발생 비용보다 통상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명주기 비용에는 국내 연구 개발의 경우에는 이 개발비와 생산비, 운영 유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외 기술 도입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 어떤 지불비와 그다음에 생산비, 운영 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외 직구 구매 시에는 획득비와 운영비가 이제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용 평가를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비용 평가란 뭐냐면, 자, 협의의 개념과 우리의 강의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협의의 개념으로는 자, 제품 생산 및 운영 시 투입되는 자본이라든지 시간, 노력, 자본,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을 비목별로 분류하고 기준에 의해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협의의 개념이라고 하고 있고, 강의의 개념은 자, 협의의 비용 평가라든지 가격 정보 평가, 그다음에 비용 모델 분석 이런 것들을 독립적인 검증 수단을 비교 분석해서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강의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자, 국방 비용 분석 실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 비용, 여기에서는 국방 비용 어떤 분석 실태, 여기에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들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의사결정 시 이 가격이나 비용 자료에 대한 여기는 체계적인 검증, 그 다음에 이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의 어떤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석, 이제 국방 비용을 직접 이제 분석할 때는 이해 당사자의 어떤 자료에서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정보를 공유하고 회복, 그 다음에 자료의 어떤 신뢰성 저하로 인해서 획득 단계별 관련 부서에서 이제 매번 새롭게 수집하는 이 간행을 답습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서는 국방부의 실태 분석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이제 첫 번째 여기에서는 이제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직구매는 해외 업체라든지 무역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뭐 기술 도입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직구매가 대비해서 20 내지 30% 추가 지출을 보편화하고 있고, 연구 개발에 있어서는 개발제가 제안한 어떤 건조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양산이라든지 유지 부품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비용에서 20 내지 30% 추가 어떤 그런 지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는 자, 불확실한 가격이라든지 비용 정보 사용으로 인해서 획득 비용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이제 지연되고, 그다음에 여기는 가용 대안이 이제 누락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KTX2 사업,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보면 여기에 이제 사업비 이 추진 과정 비용이 초기 예산보다 훨씬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KTX2 이 사업이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서 최초 이제 개발 비용이 이제 우리가 5,400억 이것들이 들어갔는데, 이 개발을 하면서 착수할 때 보니까 7,3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실질적으로 이제는 이 체계 개발을 착수하면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비용은 1조가 넘게 들어갔다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가용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누락됨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국방비 실태 분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있고, 이런 어떤 누락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제 5장은 이제 마지막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방 군수 기획 이제 관리,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산까지 우리가 이제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예를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중앙관세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국방 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되고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과제라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기말고사라도 이렇게 함께 예산이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국방 예산은 그죠? 그렇게 중앙 예산과 국방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여러분들 수업 듣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